네, 오늘 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MTN 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2시간 동안 진행된 북미 고위급 회담을 두고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는데도 오늘 남북 경협주 흐름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북미 간의 이면에는 어떤 미묘한 입장 차가 있다는 것이 감지가 됐죠. 반면 3차 감리위원회를 마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바이오주로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대북 관련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북한이 전략적 변화를 숙고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긍정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단계가 많다는 점이 더 부각이 됐죠.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가 합의하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고 이번 기회를 흘려버리는 것은 비극과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비핵화 합의를 위해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예정대로 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요.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은 전날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났을 때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 일관하며 확고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을 겨냥해서 비핵화 의지를 재차 전달하기 위한 시도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일정 부분 북한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전달을 위해서 워싱턴 DC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미 간의 현재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친서에 과연 김 위원장이 어느 수준까지 비핵화 조치를 조기에 이행할 것일지 이걸 써놨을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남북 경협 관련 분주하게 움직였던 정경련 등 경제단체들도 좀 주춤하는 모습을 요즘 보이고 있는데요. 정경련의 통일경제위원회는 원래 5월 말부터 시동을 본격적으로 걸려고 했었는데 미국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진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미 중 4자 회담까지는 입장 차이를 서로 확인하고 조율하는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남북 경협주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을 이끈 거는 삼성전자 그리고 또 바이오주였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3차 감리위원회가 끝난 오늘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상승을 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어제 자정을 넘기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3차 감리위를 진행했습니다. 이 감리위원들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으로 구분하고 정리해서 증선위에 전달을 하기로 했습니다. 감리위는 삼성바이오의 2012년부터 2017년 회계 처리에 대해서 쟁점별로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여부와 또 고의성 여부 등을 검토했습니다. 증선위는 오는 7일 회의에서 감리위가 보고한 안건을 본격적으로 심의합니다. 감리위의 결정을 증선위가 사실 뒤집었었던 경우도 10%가 넘기 때문에 결과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오른 것에 대해서 한 애널리스트는 만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시총 상위 기업을 상폐시킨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본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대우조선해양 등 경우에도 강력한 경고를 준 후 심폐소생에 들어갔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오늘 바이오주로 수급이 좀 쏠린 것에 대해서 오늘부터 5일간 열리는 아스코, 미국 임상종양학회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스코는 항암 전문 해외 제약 바이오 벤처 기업들의 의사결정권자들 약 4만여 명과 350여 개사가 참여하는 최대 임상종양학회입니다. 이 제약 바이오 업계 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특히 한미약품이 아스코에서 발표한 후에 기술 이전을 이뤘기 때문에 그러한 과거 전례가 있어서 이목들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 학회에서 눈에 띈 임상 결과를 발표한 기업들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투자 검토를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현재 이익 기대감이 크지 않은 기업들도 바이오주 테마로 엮여서 큰 상승세를 보였었다면서 바이오주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에 이곳에서 발표하는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내일장 핫플레이어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네, 전문가들이 꼽은 내일장 핫플레이어 보시죠. 한국전자금융, 이테크건설, LS산전, KG케미칼, 나스미디어 이렇게 5개 종목을 꼽았습니다. 네, 금요일인 오늘은 에임하이파트너스 이재용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나스미디어 내일장 핫플레이어로 꼽았는데요. 그렇게 꼽은 이유는 어떤 건가요? 예, 나스미디어는 모바일 광고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나스미디어가 주가가 이제 과도하게 조금 하락한 부분이 있어서 저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좀 드려봤습니다. 사실 이제 6월 달에 러시아 월드컵이 있고 또 8월에는 또 아시안 게임이 있고 사실 하반기에 저희 또 게임 업체들, 대형 게임사 쪽에서 이제 신규 게임 런칭 기획들이 지금 준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러려면 모바일 광고에 대한 또 진행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가장 좀 큰 수혜는 나스미디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분기가 좀 다소 조금 슬로우하게 좀 나온 거는 분명히 맞는데 앞으로 이제 2분기나 3분기는 계속적인 좋은 흐름을 다시 한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가 매수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좀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현재 저평가 구간이고 올해 실적 기준 퍼밸류 한 18구간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시초가를 좀 한번 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는 75,000원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54,000원, 저가의 손절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스미디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꼽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개장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체크해야 할 일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가 미국 시카고에서 5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8개 기업이 10개 물질에 대해서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사실 발표 내용은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각 종목들로 모멘텀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모멘텀이 될 신라젠과 바이로메드 등 임상 결과는 내년 상반기로 수년이 됐다는 점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2일부터 4일까지는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됩니다. 이번 방중 기간 동안 만일 이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15일에 중국 수입품 리스트를 확정하고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인상을 즉각 발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점들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숨가쁜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장마감 후 속 시원한 마음으로 주말 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람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전국의 불볕더위가 이어진다고 하죠. 주말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마감 전략 A+였습니다. 고맙습니다.